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그날그날 숯을 구워서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홀어머니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아들은 매일 장에 나가 숯을 팔았으나 큰 벌이가 되지 못하다 보니 두 식구가 먹고 지내기에도 빠듯한 살림이었다. 어느덧 아들은 나이가 20살이 다 되어갔으나 형편이 어려워 혼이 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살림이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에 중신을 서주려 나서는 이들 또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막 옆 살림집에 바가지 하나에 남루한 옷차림에 열 서너 되어 보이는 여자 거지아이가 찾아왔다. 고개 넘어 옆마을로 동냥하러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 깊은 산골 순막까지 온 것이라 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창백한 얼굴의 거지아이는 다 쓰러질 듯 부엌 앞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홀어머니는 거지아이가 가여워서 방에 들여 거친 조밥을 주었다. 거친 조밥이었지만 거지아이는 한 툴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홀어머니는 가여운 마음이 들어 여자아이에게 거지가 된 사연을 물었다. 여자아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유복하게 잘 지내었으나 마을에 돌림병이 들어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 한두 해를 걸식하며 홀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자신도 열병을 앓아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 친척집을 찾지 못해 천의 고아가 되었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 여자아이는 밥 한 끼의 호의에 고마워했으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값을 해야 한다면서 밥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홀어머니는 그럴 것 없다고 말렸지만 여자아이는 개의치 않고 청소를 마저 다 하고 행주를 짜서 널어놓은 뒤 가던 길을 가겠다고 인사를 했다. 홀어머니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해서 말했다. 얘야, 어린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꼬. 그래, 집을 나서면 어디 갈 곳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어요. 그렇지만 아랫마을에 가면 걸식하기도 수월할 듯 싶어 이리 가는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 나이 들어 입맛도 없고 적적하기도 한데 나와 밥을 같이 나누면 좋겠구나. 옹색하고 초라한 집이고 거친 조밥뿐이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 집에 머물러도 된단다. 정처 없이 걸식하는 것보다야 더 낫지 않겠느냐. 여자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초라하고 오갈 데 없는 거지 여자아이를 이리 거두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살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밥도 조금 먹고 나름대로 밥값을 하겠습니다. 홀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대견스러웠으며 더 성장할 때까지 지내다가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했다. 아들에게도 말하여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지내도록 했다. 총각도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싹싹하고 매사에 부지런한 여자아이와 친해지게 되었다. 새 식구는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지만 늘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총각이 평소처럼 숯을 구워 20여리 길 아래 마을 장터에서 내다 팔고 있을 때였다. 잘 갖춰진 옷매무새를 한 노인이 다가왔다. 숯을 사려는 것도 아닌데 자리를 뜨지 않고 총각에게 사는 형편을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다.
그러다 천천히 총각의 얼굴을 보더니 주막에 가서 한 끼니 같이 하자고 권했다. 함께 식사를 한 뒤 내일도 나오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니 노인은 내일 또 보자고 하며 헤어졌다. 다음 날도 노인은 총각 앞에 멈춰 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또 식사를 같이 했고 다음 날 다시 보자고 얘기했다. 그 다음 날도 총각과 노인은 함께 식사를 했다. 총각이 노인에게 고마워하며 말했다. 어르신,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숫쟁이에게 이리 끼니도 마련해 주시고 고맙습니다요. 아닐세. 요 며칠 보아하니 자네가 보기 좋아서 자꾸 보고 싶었다네. 자네가 아직 골몸이라니 내가 중매를 한번 서려는데 자네 의향은 어떤가? 저처럼 가난한 숫쟁이에게 어느 처자가 시집을 오겠습니까요?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요. 노인은 정색하며 진담이라고 말했으며 봐둔 처자가 있으니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혼이 나면 처가에서 도움을 주어 어느 정도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총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혼인에 관한 일은 어머니께 먼저 상의를 드려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기실 홀어머니가 두 해 동안 함께 지낸 여자아이를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던 터였다. 노인은 총각에게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했다. 총각은 어머니에게 노인의 얘기를 전했고 한참을 생각한 후에 홀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한 해만 지나면 들어온 아이가 16살이 넘어가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정도 들었고 아이도 착실해서 놓치기 싫구나. 아이도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고 싫지 않은 눈치다. 조건이 더 좋은 혼처가 나왔다고 마음으로 한 약속을 어찌 어길 수 있겠느냐. 어머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내일 노인을 만나면 거절하겠어요. 염려 마셔요. 총각은 다음 날 노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정중하게 사양했다. 노인은 총각의 말을 듣고 몹시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실 노인은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관연한 딸이 이천석을 칠 관상이라 혹여 운이 더 좋은 신랑감이 있을까 하고 구하러 다니던 차에 장에서 우연히 총각을 본 것이었다. 총각의 관상을 보니 비록 현재는 숯을 팔고 있었지만 삼천석을 줄 기이한 관상이라 딸과 맺어줄 요량이었다. 노인은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총각의 집으로 따라가 배필로 생각하는 여자아이의 관상을 보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총각을 따라 숯 굽는 움막으로 가자 부엌에서 나오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차림새는 남녀아였으나 노인이 보기에 삼천석을 질 기이한 관상을 지니고 있었다. 노인은 총각의 좋은 운이 여자아이에게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미련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신의 딸은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2천석을 손에 쥘 터이지만 남루한 행색의 여자아이가 어떻게 3천석을 질 것인지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렀고 총각과 여자아이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다.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숯을 구웠고 아내는 자신을 거두어준 시어머니와 남편을 살뜰히 챙겼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때에 우연한 일을 계기로 아내가 외가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억나는 일을 얘기했고 남편이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외숙부를 찾게 되었다. 외숙부 역시 자신의 여동생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조카딸의 생사를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기실 아내의 부모는 재산이 많았지만 갑작스럽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재산을 딸에게 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은 외숙부를 모셔와 아내를 만나도록 했다. 외숙부는 아내를 보자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허허, 내가 이리 잘 살아 있었구나. 이리 만나게 되었으니 돌아가신 내 부모도 기뻐하실 게다. 그동안 내 부모의 재산을 내가 맡아 놓았으니 이 재산으로 잘 살거라.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는 외숙부의 도움으로 친부모가 남긴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고 삼천석직이 부자가 되었다. 숫장수 내에는 비록 부자가 되었으나 수출 구업하며 어렵게 지내던 때를 잊지 않고 여전히 부지런했으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다. 특히 아내는 유리 걸식할 때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천수를 다할 때까지 잘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